결혼 4년 차의 30대 중반인 김 씨 부부.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서 지금은 3살이 된 아이를 돌보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최근 남편은 김 씨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. 바로 자신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건데요. 사실 김 씨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이후 몇 년 전부터 수능 공부에 다시 도전하더니 결국 본인이 원하는 의대에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건데요. 남편은 기쁘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서 심란해지기만 한 김 씨. 갑자기 의대를 간다는 30대 중반의 남편을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이거 약간 들어보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사연하고도 박지훈 변호사님도 제가요? 아니 사실 이거 준비하시면서 좀 의과대학 같은 데를 제가 새로 아니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예. 그 사모님 속 좀 끓이지 않으셨어요? 아니 그 이후에 그 전후에 만났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죄송합니다. 의과대 갈 생각 1도 없습니다. 예, 그렇죠. 자, 이거 좀 사연 시작해 보죠. 네, 일단 이 남편은요, 어릴 때부터 꿈이 의사긴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현역 시절에는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못 갔는데요.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도 이 아내에게 내 꿈은 의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다곤 하는데 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못다 이룬 꿈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. 이 남편은 명문대 공대를 나왔고요. 현재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. 그러다가 3년 전에요. 이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이 남편이 웬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. 야,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진짜 의대에 합격을 합니까? 수험생들도 힘든. 그러니까요. 정말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원래 잘했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있는 시간은 그 외에 일해야 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다 공부를 했어요.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했고 재택근무 위주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하니까 재택근무하면서 계속 공부했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또 퇴근하기 전에 도서관에 들려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약간 자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죠. 자, 그런데 아내도 어쨌든 남편이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의대 공부는 아니고 수능 시험을 준비했던 거예요. 남편이 수능 시험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수능 공부한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회사에서 시험 본다는 건 알았었는데 승진에 필요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관련된 공부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. 그리고 또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남편분이 대기업 연구원이기 때문에 또 학구열도 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한다. 그래서 공부하는 걸로 끝냈지 사실은 수능 공부하는 걸 그 아내는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고 있는 거를 숨기고 나 회사에서 승진 시험 혹은 자격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알았겠죠. 그렇죠. 예. 자, 그런데 세상에 어쩌다가 갑자기 나 사실은 의대 합격해서 이걸 통보한 거예요? 짜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.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좀 이따 만나서 내가 선물을 아주 기가 막힌 선물 하나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아내는 결혼 기념일이니까 기대를 하고 이제 만났는데 선물 상자를 이렇게 냈는데 그 선물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의대 합격증이 이제 있는 겁니다. 짜잔 여보 나 의대 합격했어라고 이제 남편이 가방 이런 게 아니라 의대입니다. 의대 합격증 보여주니까 아내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라면서 여보 왜 그래 내 꿈이 의사인 거 알잖아. 나 이렇게 노력해서 의대 합격했는데 왜 축하를 안 해주는 거야?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니 왜 축하를 안 해줬죠?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편 본인 뜻대로 의대 들어가게 되면요. 아예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이 공부에만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당장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김 씨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회사에 다녔는데요. 이 아이 낳은 이후에는 이제 남편 혼자서도 벌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한테 좀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부가 상의 끝에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상의를 할 때도 남편은 이미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공부할 거였으면 미리 좀 말을 하고 같이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외벌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
여보 서프라이즈 하면서 의대 합격증을 들이미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둘 다 그러면 벌이가 없어지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러면은요 이거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네. 그냥 솔직하게 자기야 나 의대 공부하고 싶어 의사가 되는 게 꿈인 것 자기도 알았잖아 하면서 했다면 부인도 그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뭐 부인이 이렇게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그랬으면 훨씬 더 지금 편안하고 좋았을 텐데 이 남편이 얘기를 안 했어요.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사실 대학도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 재수 3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때 가족들이 매년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본인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마음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. 어떤 마음?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극심한 그 마음의 괴로움,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기대를 했는데 내가 계속 실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던가.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요? 네, 저 어허. 남편의 그 마음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공부를 했던 마음. 왜냐하면 의대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못 갔잖아요. 예. 대학도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. 어허. 그러니까 내가 나 의대 갈 거야, 나 의대 갈 거니까 이제부터 나 기대해줘 뭐 이랬다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. 사실 이 시험은 이 나이에 수능을 봐서 의대를 그렇죠. 간다는 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또 본인도 실망하고 아내도 실망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승진 시험인 척 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또 겪고 싶지 않았던 거죠. 박 변호사님, 제가 깜빡했네. 우리 박 변호사님이 아니라 양지열 변호사님. 그렇죠. 양 변호사님이 잘 다니던 신문사 갑자기 때려치고 변호사 된다고 그 사법시험 준비한다고. 저는 뭐 의외로 좀 탁탁탁 완 상황이었고요. 법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. 양지열 변호사님은 법대 출신도 아니고 어. 결혼한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정말 잘 다니는 신문사 잘 다니다가 아주 좋은 신문사를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속을 새겼을까. 속을 새겼겠죠. 예, 말씀은 제가 못 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말을 더듬으셔? 비슷한 상황 같아요. 어. 비슷한 상황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또 고시 공부하고 좀 다른 게 예. 고시 공부는 사실은 뭐 1년, 2년이면 이제 승부가 나는데 의과대학은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도 6년제입니다. 대부분. 거기다가 인턴도 해야 되고요. 뭐 또 레지던트도 한다면 근 한 9년, 10년까지 아이고, 이렇게 맞아. 돈을 벌지 못하고 이렇게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고민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팀장님, 진짜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합격까지는 오케이. 자, 근데 이게 그냥 뭐 4년 뭐 보통 뭐 학부처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한 9년, 10년 가까이 그냥 진짜 매달려서 일을 뭐 제대로 된 벌이가 안 되는 상황인데. 자, 그럼 마지막 히든 카드. 시댁 혹은 친정.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실은 시댁이나 친정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.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제 시댁은 장사를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장사가 힘들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재기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친정 같은 경우에도 친정 아버지가 몇 해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 부부들이 용돈을 친정도 주고 시댁도 주는 상황인 거예요. 아까 그 아이고.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뭐 대학 6년, 뭐 인턴 레지던트 하면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의대 등록금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. 이 아내 입장에서는 시가나 친정으로부터 돈 받지를 못하니까 참 이게 힘들 거예요, 사실은. 예. 그러면 모아놨던 돈은 모아놓은 돈으로 일단 뭐 그거 까먹으면서 네. 버티면 되잖아요. 안타깝게도 돈을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또 집을 사면서 예.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. 어쩜 좋아. 이른바 우리 영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. 많이 대출해서 딱 딸딸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바람에 돈이 이제 지금 쓸 돈이 아니고 대출금을 갚아야 될 이자가 상당합니다. 거의 뭐 한 500 정도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남편이 이제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그 돈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이 남편 신랑이 좀 너무 진짜 대책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 뭐 나름대로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. 일단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그리고 생활비는 생활비 대출로 좀 해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. 일 그만둬도 의대 합격증만 있으면 바로 대출 나온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 공부하는 동안은 이 꿈을 꾸던 의대에 간 거잖아요. 그런 만큼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싶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으니까 아내가 다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.
하지만 사실 김 씨 입장에서는요,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다 멀리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또 김 씨의 직업 특성상 예전에 하던 일이 경력이 단절이 되면 재취업이 어려운 그런 업종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저 좀 잡아주세요. 예. 자,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세요. 먼저 보장된 미래 10년 뒤면 의사 사모님 뒷바라지 한다 손. 동그라미. 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이, 하세요? 그래야 늘? 재밌습니다. 네, 이거. 지금 두 분 드신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? 맞네요. 네. 좋습니다. 자, 10년 동안 손가락 빨라는 거냐? 돈은 누가 벌라고 의다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. X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표 논객 두 분만 뽑아서 일단 그러면은 팀장님. 그렇습니다. 이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.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가족이나 누구나 이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그리고 미래가 100% 보장은 안 되지만 보장이 된다. 그래서 지금은 좀 고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듣는 김에 소장님도 들어볼게요. 네,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걸로 평생 한이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.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좀 잘 이겨나가실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군요. 자, 우리 박 변호사님. 자, 남편 기준도 있고 아내 기준도 있는데 아내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 견디기 어렵습니다. 뭐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나 고시 이제 그런 과목들이 뭐 시험이 적은데 뭐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. 한 5년씩 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. 모든 게 떨어져 나갑니다. 누가 떨어져 나가요? 본인도 본이고 그렇고 배우자도 떨어져 고시 나가고? 삼락이라 해서 고시를 떨어지면 하나를 떨어지면 배우자나 여자친구, 남자친구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아이고. 그래서 삼락이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좋아. 많이 힘들거든요. 근데 공부 이거를 10년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년을 하는데 돈을 뭐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돈 없이 공부를 한다?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? 저는 뭐 꿈 이건 좋은데 여유가 맞고 상황이 맞으면 이해를 하는데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내분한테 좀 더 좀 마음이 가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. 자, 아내 몰래 수능 공부한 남편 갑자기 덜컥 의대에 합격했다는데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거 이혼 사유는 안 돼요. 당연하죠. 제가 뭐 이제 아내한테 마음을 간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의대 합격했는데 이혼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려면 뭐 부정행위라든지 학대라든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돼야 되는데 뭐 열심히 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아내랑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의대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네. 이건 헤어져야지. 안 돼요, 그렇지 안 돼요. 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어떤 극단적 상황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 이 단계에서 남편 되게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요. 이걸 갖고 이혼하자, 너 의대 합격해서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맞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소장님 뭐 해주실 네. 말씀 있을까요? 저는 좀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좀 힘들게 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두 분이 좀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좀 목록화해서 정말 이 길이 갈 수 있는 길인가. 그러니까 의대는 또 사법고시랑은 틀리게 조금 더 보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이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, 네 그래도 아주 좀 차분하게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. 예. 이자연 기자는 알죠? 우리 보도국에 그 남편이 잘 다니던 통신사 갑자기 그만두고 항공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됐어요. 그래서 그 우리 동료는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. 지금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. 사실 제가 어느 분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요. 자연도 몰라? 몰라? 처음 들어보는 아무튼 얘기긴 그게 중요한 게 한데요. 아니고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. 네, 일단 정말 지금 의견들이 팽팽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 운동가자님은요. 의대 합격이면 기립박수 아닌가요? 라고 말씀하셨고 뾰뾰뾰님도 물론 남자가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응원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흑산도통나무 펜션님도 인생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요. 이게 남의 일이니까 대단하다 하는 건데 자기 일이면 과연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요? 했고 유토님은 10년 내내 전쟁이다.
또 성현희님은 애 낳고 살다가 저러는 건 반칙이다. 육아는 혼자 하냐고 육아의 돈은 어떻게 버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이 기자 아까 네. X 들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저는 가까운 가족 중에 이제 의대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? 좀 그 생활을 아는데요. 2주에 한 번씩 시험 보고 그러면 정말 육아, 지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돌보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. 집 근처에 있는 의대에 붙은 거라면 집에서 좀 이렇게 통학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집이 아주 가까워도 시험이 이렇게 많고 워낙 수업이 많다 보니까 다 학교 근처에 살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또 자취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. 아하. 인턴, 레지던트 이런 거 붙으면 병원도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붙어야 가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떻게 이 집은 또 어떻게 구하고 뭐 이렇게 할지 이게 육아 때문에 저는 X를 선택을 했습니다. 혹시 지금 뭐 의사하는 분 만나고 계세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왜 이렇게 잘 알아? 알겠습니다.